어젯밤 몇 시에 잠드셨나요? 그리고 새벽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혹시 지금도 피곤하신가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 7일 만에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 한 알 없이 비용 제로로 말이죠. 저는 새벽 3시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수면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윤세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수면을 가르치면서 정작 저는 하루 4시간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당직과 야근 밝은 스크린 늦은 야식. 어느 날 심장이 두근거려서 응급실 심전도까지 찍었어요. 결과는 정상.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환자분들께 권하던 그 방법을 내 몸에 먼저 적용해보자. 저녁 한 그릇을 바꾸고 마그네슘 200mg을 취침 전에 먹고 빛과 체온을 조절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7일 차에 입면 시간 12분 단축. 14일 차에 깊은 수면 5% 증가. 새벽 각성 후 재입면 시간이 20분에서 7분으로 줄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에 제가 직접 쓰는 7일 체크리스트 꿀팁을 공개합니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잠들기 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수면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 야식? 아닙니다. 정답은 영상 중간에 공개할게요.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제로 전략, 빗소리 체온만 바꾸면 됩니다. 둘째, 저비용 전략, 저녁 한 그릇과 마그네슘 200mg이면 충분해요. 셋째, 체크리스트와 타이머만 있으면 오늘 밤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분만 재설계하면 7일 내 입면 시간 10분에서 20분 단축됩니다. 새벽 재입면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효과를 봤어요. 지금 휴대폰 밝기를 한 칸만 낮추고 따라오세요. 오늘 밤 뒤척이는 20분을 잠드는 20분으로 바꿔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지금까지 노력이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잠을 청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7일 만에 입면 시간을 12분이나 단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밀이 따로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저녁 식사 후 제가 무심코 하던 한 가지 습관을 바꾼 거였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저는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특별한 병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환자분들은 보통 같은 표정을 하고 오세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침대만 들어가면 머릿속이 환해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해지는 그 표정이죠. 저도 그 표정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당직 후 습관처럼 늦은 시간까지 메일함을 비우고 침대에 누워 내일 일정과 처방 결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 잠은 더 멀어졌죠. 알림 한번 영상 5분이 25분으로 늘어났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이면 새벽 4시였어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잠은 증발했습니다. 그날 아침 외래 첫 환자분께 취침 전 60분을 비우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캘린더는 빽빽했고 손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 루틴을 해체했습니다. 먼저 빛이었어요. 침실 LED 시계와 복도 센서 등이 생각보다 밝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도를 50룩스 이하로 낮추고 화면은 야간 모드 최저 밝기에서 아예 오디오로 바꿨어요. 다음은 체온이었죠. 취침 90분 전 미지근한 샤워와 족욕으로 피부 혈관을 열어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과 혈당이었어요. 야근 후 라면과 탄산 달콤한 간식은 위산 역류와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었고 이게 새벽 각성을 부추겼다는 걸 제 몸이 증명했습니다. 저녁 한 그릇을 단순하게 재구성했어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좋은 지방을 작은 그릇에 담고 취침 3시간 전에 마쳤죠. 그리고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수십 번 설명하던 그 성분인데 저는 환자분들에게만 말했고 제 몸에는 소홀했어요.
위장 부담이 적은 글리시네이트 200mg을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복용했습니다. 첫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4일 차에 생각에 소음이 줄었고 7일 차에 입면이 빨라지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환자분들께 이 방법이 모두에게 기적처럼 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약물 이전에 루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나요? 나이가 들수록 잠은 예민해집니다. 위는 조금만 자극해도 더부룩하고 밤중 소변도 잦아지죠. 하지만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단순함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조명을 반으로 소리를 절반으로 채우는 미지근하게 저녁 한 그릇은 가볍게 마그네슘은 200mg. 실패한 날은 표시만 하고 넘깁니다. 성공은 누적되고 실패는 힌트가 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오늘 환자 설명이 더 부드럽게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당신의 60분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드리는 조언이 아니라 먼저 무너져보고 다시 세운 한 사람의 고백으로 전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빛, 체온, 위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만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취침 전 60분 동안 제가 먹은 단 한 가지 음식이었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 장에서 그 음식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후에 출출해서 과자나 라면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습관 하나가 제 수면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제가 직접 실험하고 환자분들께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키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린 키위 말이에요. 취침 60분 전에 한두 개만 드셔도 입면 시간 단축과 밤중 각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세로토닌, 전구체가 들어있거든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이게 바로 수면 호르몬이죠. 소규모 임상 연구에서 4주간 취침 전 키위를 섭취한 그룹이 주관적 수면의 질과 입면, 잠복 시간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효과 크기는 소에서 중간 정도고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환자분 중에 야식으로 과자를 먹던 분이 계셨는데 키위로 교체한 후 재입면 시간이 짧아지고 속쓰림이 감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단맛 간식을 키위 한두 개로 대체하고 취침 60분 전에 드세요. 치아가 시린 분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산 역류나 과민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과량 섭취 시 불편할 수 있고 라텍스나 키위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취침 전 달콤한 간식을 먹는가? 그 시간을 키위로 바꿔도 만족감이 유지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타트 체리 주스 이야기입니다. 사워 체리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음식이에요.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서 취침 루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부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그룹이 주관적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이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효과는 경도 수준이고 혈당 영양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죠. 제가 상담했던 50대 환자분 중에 새벽 각성이 잦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농축액 15ml에서 30ml를 물에 희석해서 60분에서 90분 전에 드셨는데 입면 체감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가당 제품으로 100ml에서 200ml 정도 천천히 마시거나 농축액이라면 15ml에서 30ml를 물에 희석하세요. 얼음물에 희석하면 당 부담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당뇨나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총당 섭취량을 꼭 계산하셔야 하고 통풍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반응을 확인하면서 드셔야 해요. 달콤한 음료 욕구를 물 희석과 소량으로 충족해도 만족되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견과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말이에요. 대략 20g에서 30g 정도인데 이게 정말 훌륭한 야식 대체품입니다.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포만감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거든요. 특히 호두에는 소량의 멜라토닌도 포함돼 있어요. 견과류 섭취는 심혈관과 대사 지표 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마그네슘 섭취 증가는 수면 관련 관찰 연구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고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야식으로 과자를 드시던 분이 아몬드 한 줌으로 교체하신 후 새벽 출출함과 속쓰림이 감소하고 아침 포만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가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 한 줌만 드세요. 씹기 불편하신 분들은 잘게 부수거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 밀도가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고 견과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야식 욕구는 단맛인가 바삭한 식감인가? 견과로 7일 대체 실험이 가능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도 좋아요. 트립토판과 소량의 탄수화물이 이완에 도움을 주고 따뜻함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근거가 크고 일부 연구에서 주관적 수면 개선 신호가 있었어요.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환자분이 속이 허전해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는데 락토프리 우유 200ml를 60분 전에 드신 후 입면이 단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150ml에서 200ml를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취침 6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나 두유로 대체하세요. 주의사항은 역류 성향이 있으면 과량 음료를 피하셔야 하고 당 첨가 없이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컵이 밤의 긴장을 풀어주나요? 액체량을 줄이면 화장실 각성이 줄어드나요?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입니다. 이건 음식은 아니지만 취침 루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장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이완감을 보조하는데 취침 한두 시간 전 200mg을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마그네슘 부족과 수면 저하의 관찰적 연관성이 있고 보충 시 주관적 수면 개선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다리 뒤틀림과 쥐로 뒤척이시던 분이 200mg 복용 후 뒤척임이 감소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200mg을 1회 복용하거나 100mg씩 2회로 나눠서 저녁 식후와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2주 후에 체감과 장 반응을 점검하세요.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특정 항생제 갑상선 호르몬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면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하고 필요성을 상담하셔야 해요. 시작 전 5분 상담을 약사나 주치의와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꼭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취침 전 60분을 바꾸는 음식 전략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키위 타트 체리 주스 견과류 따뜻한 우유 그리고 마그네슘 보충제까지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오늘 밤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음식 외에 여러분의 취침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7일 만에 입면 시간을 12분 단축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취침 전 제 침실 환경을 완전히 바꾼 거였어요. 빛, 체온, 소리 이 3가지만 조절해도 여러분의 수면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공개할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취침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빛 관리입니다. 조도와 색온도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밝기와 청색광에 정말 민감합니다. 목표 조도는 50룩스 이하, 색온도는 2700켈빈 이하로 맞추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침실 LED 시계나 복도 센서 등 휴대폰 알림도 각성을 유발한다는 거 아세요? 간접 조명과 차광이 필수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침 2시간 전에 집안 조명을 50% 낮추세요. 60분 전에는 스크린을 오디오로 전환하고 밝기는 최소 야간 모드로 설정하세요. 침실에는 스탠드 하나만 켜두시고요. 스마트폰 조도계 앱으로 내 침실 조도를 재보셨나요? 50룩스 이하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체온 리듬입니다. 따뜻하게 만들었다가 서서히 식히는 거예요. 졸음은 심부 체온이 내려갈 때 도달합니다.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이 열 발산을 돕거든요. 다만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심박수를 올려서 각성시킬 수 있어요. 취침 직전 샤워는 수별로 불편할 수 있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취침 90분 전에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을 10분에서 15분 하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이불은 가볍게 겹쳐서 덮으세요. 나는 미지근한 90분 전 루틴을 주 5회 이상 유지할 수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위장과 혈당 관리입니다. 저녁 한 그릇을 리셋하는 거예요. 단순당과 기름진 야식은 혈당 롤러코스터와 역류를 만들어서 밤중 각성을 증가시킵니다. 역류나 과민장이 있으면 섬유, 향신료, 탄산, 카페인을 조절하고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한 그릇 구성은 단백질로 두부, 달걀, 생선 중 하나, 복합 탄수화물로 현미죽이나 길이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올리브유나 견과를 넣으세요. 소식으로 드시고요. 내 저녁과 취침 사이 간격은 3시간 이상인가요? 대체 간식 리스트를 미리 정했나요?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소리와 루틴입니다. 제 입면 스크립트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새벽 각성은 절차로 대응해야 짧아집니다. 시계 보기나 침대에서 뒤척이는 건 각성을 고착시켜요. 알림과 진동을 차단하고 침실 시계를 가리세요. 실패를 절차 전환 신호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15분 내에 재입면에 실패하면 저조도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오디오북을 듣거나 호흡법 4-7-8시를 5세트 하세요. 졸음이 오면 즉시 침대로 복귀하고요. 침대 옆에 3줄짜리 재입면 체크리스트를 붙이셨나요? 꼭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는 보충제와 약물 관리입니다. 상호작용 안전벨트를 채우는 거예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권장하고 오메가3 비타민 D 상태 점검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다만 신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항생제, 갑상선 호르몬,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면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필요성을 상담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복용 중인 약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약사나 의사와 5분 상담을 진행하고 저용량으로 시작하세요. 2주 후에 리뷰하는 거예요. 시작일과 리뷰일 2주 후를 캘린더에 표시하셨나요? 꼭 기록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취침 환경을 바꾸는 5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빛 관리, 체온 리듬, 위장과 혈당, 소리와 루틴, 그리고 보충제와 약물 관리까지요. 이 중에서 완벽하게 다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밤 단 3가지만 선택해서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정리와 함께 제가 직접 사용하는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실천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순서와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 장에서 7일 실천 체크리스트와 함께 가장 많이 실패하는 3가지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을 늘리는 대신 취침 전 60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빛을 낮추고 체온을 관리하고 위장을 편하게 두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오늘 밤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체크리스트에서 단 3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은 노력의 속도보다 루틴의 반복에 반응하거든요. 밝은 스크린을 보면서 잠들려고 하는 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대신 조도 50룩스 이하 색온도 2700켈빈 이하로 낮추세요. 뜨거운 목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심박수를 올려서 각성시킵니다. 대신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을 취침 90분 전에 하세요. 야식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면 혈당 롤러코스터와 위산 역류가 새벽 각성을 부추깁니다. 대신 키위 한두 개나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과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를 대비해 볼게요. 밝은 빛과 늦은 야식, 뜨거운 목욕을 계속하면 입면 시간은 30분 이상 늘어나고 새벽 각성은 2회에서 3회로 증가합니다. 낮 동안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누적되고 장기적으로는 대사질환 위험도 올라가요. 반대로 빛을 낮추고 체온을 관리하고 저녁 한 그릇을 가볍게 하면 7일 차의 입면 시간이 10분에서 20분 단축됩니다. 14일 차의 깊은 수면 비율이 증가하고 새벽 재입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아침에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고 낮 동안 활력이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휴대폰 알람을 3개 설정하세요. 취침 2시간 전 조명 50% 낮추기 알람, 취침 90분 전 미지근한 샤워 알람, 취침 60분 전 스크린 오디오 전환 알람. 이 3개만 지켜도 오늘 밤은 달라집니다. 실패한 날은 기록만 남기고 넘어가세요. 성공은 누적되고 실패는 힌트가 됩니다. 7일 뒤 입면이 10분만 빨라져도 당신의 낮은 가벼워질 거예요. 14일 뒤 새벽 각성 후 재입면이 짧아지면 당신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 각성 후 5분 내 재입면하는 4-7-8시 호흡법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바로 잠드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림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환자로서 약속합니다. 과장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의 작은 성공을 내일로, 이번 주의 작은 변화는 다음 달의 큰 변화로 이어가 봅시다. 지금 휴대폰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첫 줄을 확인하세요. 조명 반으로 스크린 오디오 마그네슘 200mg. 오늘 밤 우리는 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잠이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한 가지를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